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 씨앗 농사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 전공부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하고 농사 짓고 어, 네, 씨앗도 받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학생들하고 농사를 짓다 씨앗을 받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씨앗 받는 일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사실 그냥 농사 지으면 수확물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데 씨앗은 씨앗을 받는다는 거는 그 수확 이후 과정까지 쭉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사보다는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어떤 건 겨울을 나야 되고 또 장마 기간에 이렇게 겹치는 아이들은 비 안 맞게 잘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 저는 씨앗을 받는 일도 농사 짓듯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일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씨앗 받는 일이 예전의 어른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 그 세대들은 대부분 씨앗을 집에서 받아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씨앗 받는 걸 잘 본 기억도 없고, 누군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막 책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씨앗을 받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씨앗 받는 일이 중요한데, 어, 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씨앗 받는 것도 농사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씨앗 농사라고 이렇게 지었고요. 근데 쥐한테 인연을 먹여서 실험을 했더니 이런 종양 덩어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몸에서. 네, 이게 다 종양인데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이제 이 이외에 눈에 안 보이는 거, 문해증, 그러니까 뇌가 없는 쥐가 태어난다든지, 또는 장기가 되게 콩알만하게 태어난다든지, 막 이런 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GMO라고 하는 게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일반인들한테 알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알리고 있지 않죠. 내가 공부해서 안 먹으면 가능한데, 어,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네. 그래서 96년도부터 우리는 계속 먹어왔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씨앗받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씨를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어, 우리가 어떤 씨를 받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우선은 우리 동네에서 농사짓는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먹는 채소 씨앗을 먼저 받아보자 이렇게 됐고요.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저희가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할머니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홍동면에 있는 할머니들 또는 이제 씨앗 농사를 계속 해오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씨앗을 수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 가면 뭐 전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막 채소를 구입해서 먹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 동네에서 나는 거를 우리 집에서 뿌린 거, 그리고 이제 없으면 동네에서 나는 걸 서로 나눠서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우리 학교 주변에 우리 동네에서 나는 씨앗들을 먼저 수집을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찾지 이러다가 그러면은 어, 이제 동네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면서 씨앗을 수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씨앗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아이디어는 외국
사례를 보고 이제 하게 됐고요. 외국에서는 시드 라이브러리라 그래서 씨앗 도서관을 많이 운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도서관에 가면 책을 빌리는데, 씨앗 도서관은 가서 씨앗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빌린 만큼만 가서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씨앗 도서관에서는 해마다 씨앗이 이제 돌아가니까 냉동시설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농민들한테는 좋겠더라고요. 누구한테나. 나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상의한 거는 2011년도부터 저희가 마을 사람들하고 학교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 동네는 그럼 씨앗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요.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마을에 있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 찾아다니면서 씨앗도 수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홍성 씨앗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어, 씨앗을 받는다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해보면 씨앗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일단은 좀 알려야 되겠다. 어렵지 않다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씨앗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선은 씨앗의 수명이 있다는 걸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씨앗의 수명이 1년인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마다 씨를 받아야 되는. 그죠? 1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래쪽은 어 여기서부터는 영양제 번식을 하는 거니까 보관을 했다가 이듬해 또 심는 거라서 그냥 1년생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웅 뭐 깨 종류는 다 1년이고요. 특히 땅콩 얘는 1년이에요. 그래서 묵은 땅콩을 심으면 싹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얘네들은 해마다 씨를 받아야 되는 거. 근데 수명이 2년인 거, 뭐 양파, 파 종류가 그렇고요. 이제 부추도 같은 속이죠. 네, 기장조, 수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3년인 거, 토마토, 참외, 당근, 쑥갓, 메주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양배추는 완두콩하고는 4년 정도 돼요. 꽤 길죠. 그 다음에 배추부, 브로콜리, 청경채 이런 것들은 가지과 채소 이런 건 5년 정도 돼요. 배추부, 십자학과 채소, 네, 되게 길죠. 그리고 이제 5년 이상인 거는 밥과 채소하고 옥수수 얘네들은 5년 이상.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해마다 받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배추하고 브로콜리는 섞이니까 한 장소에 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제 올해는 배추만 받고 내년엔 브로콜리만 받고 왜냐면 얘는 수명이 5년이니까 해마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받을 때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되게 식물학적으로나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풀지 않고요. 농민들이 봤을 때 씨앗은 저희가 해보니까 씨앗 받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냥 둬도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채종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서 전시를 한 번 했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해서. 그래서 파 종류는 자기가 익으면 뭐 어떤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아도 계속 씨앗 주머니가 열려서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후두둑 떨어지는 씨앗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씨앗이 며칠쯤 되면 되게 털이 많은 애들. 그래서 보송보송 털이 많은 씨앗들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여기에는 당근, 뭐 쑥갓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좀 있어야 껍질이 잘 벗겨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이나 토마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수확을 하면 이제 과육을 같이 긁어내서 비닐에 싸가지고요. 요 안에 온도가 40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병균들을 예방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오이나 토마토는 씨앗에 젤라틴이라는 게 되게 붙어 있어서 미끌미끌 거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온에서 좀 발효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막 두드려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탁탁 털어내는 씨앗. 그래서 이제 콩이나 깨 대부분의 씨앗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익었을 때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수박이나 그다음에 파프리카, 고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으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